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심장과 폐를 보호해주는 잠들기 전 7가지 건강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7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심장과 폐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건강과 활력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는 쉼없이 움직이며 나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장기입니다. 그러나 심장과 폐는 쉼없이 움직이다 보니 피로해지기도 쉽고 기능이 떨어지기도 쉽습니다. 우리 심장은 인체 곳곳에 퍼져 있는 총 8만 킬로미터에 가까운 혈관으로 쉬지 않고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심장은 1회에 60에서 80ml, 1분간 약 5리터, 하루 평균 7,000리터 정도의 혈액을 펌프질해서 온몸으로 흘려 보냅니다. 또 심장은 하루 평균 10만회, 70세 기준 25억 번 정도 뛰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죠. 우리의 폐 역시 하루 550리터의 산소를 쉼없이 우리 몸으로 공급해 줍니다. 이렇게 혹사당하는 심장과 폐를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는 동안이라도 심장이 편안한 심박수를 유지하고 폐가 편안하게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는 동안 우리의 심장과 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액의 농도를 맑게 유지한다면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일이 좀 더 쉬워집니다. 혈액의 농도를 맑게 유지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필수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혈액의 농도를 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기 전에 많은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는 동안 몸 여기저기가 붓는 부종을 초래하고 자는 동안 방광이 많이 차면서 소변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를 느끼게 하고 결국 잠에서 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다가 깨서 소변을 보는 일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장이 편안하게 쉴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섭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한 시간 조절입니다. 아침에 깨서 잠들기 3시간 전까지 2리터에서 2.5리터의 물을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마시고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최대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밤 10시에 잠을 드신다면 7시까지는 최대한 많이 물을 마시고 그 후에는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 목을 축이는 정도만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알려드린 수분 섭취 시간 리듬을 잘 지킨다면 혈액을 맑게 유지해 심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중간에 잠에서 깨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늘 제가 방송에서 강조하는 야식을 먹지 않는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다시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생활 습관은 건강을 가장 해치는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만이나 위 기능 저하, 수면의 질 저하 같은 다른 많은 부분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심장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합니다. 저녁 이후에 자기 직전에 야식을 먹게 되면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쉬지 못하면서 피로해집니다. 낮 동안 몸 여기저기에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모든 장기가 함께 쉬면서 내일을 위해 재생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화를 위해서는 위가 다량의 산소와 혈액이 필요합니다. 폐와 심장은 잠이 들고 나서도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항상 강조해서 추천드리는 사실이지만 너무 허기가 져서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수면 유도 물질이 풍부한 바나나 반개, 1개 정도를 드시고 바로 잠을 청하는 선에서 거쳐야 합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항상 방의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해 두는 것도 우리의 심장과 폐를 지키는 일입니다. 환자들과 대화하다 보면 너무 더웠어, 너무 추웠어, 온도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낮아졌어, 너무 건조하거나 습했어, 잠을 자주 깬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강조해 드리지만 자다가 깨는 일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교정해야 합니다. 잠을 이어서 자지 못하고 중간에 깨는 것만큼 건강에 해로운 일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정말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는 방의 온도나 습도를 맞추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전 가습기나 제습기, 에어컨이나 보일러 온도만 잘 점검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자다가 자주 깬다면 깨는 원인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잠자는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중간에 깨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수면 환경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자는 동안 계속 분주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급격한 온도,
습도의 변화는 교감신경계를 흥분시켜 각성 상태를 유발하고 또 이 때문에 잠에서 깨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계가 자는 동안 편안하게 쉬지 못하면 심장과 폐 역시 피로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면 환경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잠을 자고 나도 더 피곤하거나 피로가 풀리지 않아 몸이 찌뿌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들고 나서 깰 때까지 편안하게 수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잠자리 루틴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면의 적정 온도는 20에서 23도,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입니다. 다양한 냉난방기, 습도 조절기기를 활용해 수면 환경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심장과 폐를 지키는 자기 전 건강 습관은 잠들기 전 잠자리에 작은 불빛도 모두 끄는 것입니다. 흔한 수면 습관 가운데 하나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TV를 보다가 잠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의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희미한 빛이라도 주변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우리 시신경을 자극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은 낮에 햇빛을 받아 내 속가슴에서 생성되기 시작하다가 어두워지면 밤을 인지하고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잠이 들기 2시간 전부터 분비되기 시작하다가 잠이 들면 보통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데, 빛이 완벽히 차단되고 깊은 잠을 잘 때만 멜라토닌도 원활하게 분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충전기나 전자기기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조차 시신경을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자기 전 이런 불빛들을 잠자리에서 모두 치우는 수면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각종 전자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여러 연구에서 그 유해성이 입증된 바가 있는데요. 블루라이트는 그린라이트에 비해 시세포에 더 많은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블루라이트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활성산소로 인한 시신경, 시세포 손상과 노화가 가속화되고 세포의 DNA를 공격해 변형시키면서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잠자리에 암막 커튼을 치는 것은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잠들 때나 잠들었을 때는 암막 커튼이 빛을 차단해 도움이 되지만 해가 뜬 것도 알 수 없게 해서 오히려 생활 리듬 전체를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 잠들고 수면을 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상 방법은 잠행종, 기상 알람 같은 인위적인 도구보다는 잠자리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면서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자기 전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은 교감신경은 잠잠해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반대가 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자다가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다섯 번째와 관련된 주의사항은 무척 많습니다. 앞서 소개한 야식금지나 물 마시기 제한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우선 자기 전 격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교감신경의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또 자기 전 누군가와 심한 언쟁을 벌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또 자기 전 근심, 걱정거리를 생각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일도 최대한 피해야 할 일입니다. 심지어 자기 전 목욕을 가하게 하는 것도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반신욕이나 족욕, 간단한 샤워 정도로 체온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피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 교감신경을 가장 올리는 일은 심각한 내용의 동영상 시청입니다. 심한 감정을 유발하는 동영상 시청은 수면을 방해, 심장과 폐를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각종 동영상보다는 독서나 편안한 수면음악 정도를 감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 없이도 잠들 수 있다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뇌를 최대한 비우는 것이 좀 더 이상적인 잠자리 루틴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베개를 건강하게 베는 습관을 연습하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수면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런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요. 옆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잘 때 베개를 건강하고 바르게 베고 자야 합니다. 똑바로 누워 잠을 잘 때는 머리와 목의 높이가 바닥에서 6에서 8cm 정도, 자신의 팔뚝 높이 정도로 받쳐주는 베개가 좋습니다. 측면으로 누워 잘 때는 목뼈와 허리뼈가 일직선을 유지하게 해주고 어깨 높이 때문에 10에서 15cm 정도를 받쳐주는 베개가 좋습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잠을 자면 기도가 눌리거나 꺾이면서 제대로 호흡할 수 없고 심장과 폐 역시 자는 내내 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형을 고려해 가장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베개를 마련해 자는 동안 기도와 폐, 심장을 모두 편안하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생활습관은 낮을 건강하고 규칙적으로 잘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여러 질환을 가지신 분이라면 정해진 약물을 빼먹지 않고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에 깜빡하고 이런 약물 섭취를 놓치게 되면 자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심장과 폐에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잠을 편하게 들 수 있을 만큼 낮 동안 충분히 신체 활동과 운동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피로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신체 활동을 하지 않아 밤이 되어도 몸이 노곤해지지 않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역시 부면증을 초래해 심장과 폐가 쉬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 여건 때문에 충분히 신체 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으로 근육과 힘줄을 늘려주면 몸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면서 숙면을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칭도 지나치면 안 되며 스트레칭을 통해 몸에서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부분 중심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자칫 놓치고 지나면서 우리 심장과 폐 기능을 떨어뜨려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막아주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잠들기 전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7가지 건강 습관을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심장과 폐, 활력과 에너지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